안녕하세요. Two birds with one stone designing a hybrid cloud storage engine for HTAP JLDB 24년도 논문을 발표할 이사영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TUM팀과 TUM팀에서 개발한 이전의 DB를 상업화한 세다DB의 인원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에서 말하는 Two birds는 OLTP와 올랩 워크로드를 모두 타겟하는 스토리지 엔진을 만들고자 함이며 이것을 싱글 노드의 인스턴스로 배포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적합한 스토리지 엔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합니다. 오늘날 최신의 데이터에 대한 리얼타임 어널리틱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OLTP DBMS에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ETL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추출, 변환해서 올랩 DB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프레시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어널리틱 쿼리 프로세싱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OLTP와 올랩은 각각의 워크로드의 특성이 달라 동시에 시스템 요구사항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올랩에서는 주로 많은 데이터를 시퀀셜하게 스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적게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압축할 필요가 있고 컬럼 단위로 배열하여 분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OLTP는 작은 데이터를 인덱스를 통해서 포인트 룩업을 하고 자주 업데이트를 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은 빠르게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로우와이즈로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인메모리 HTAP 시스템들은 레코드를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원하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게 디스크에 있을 때보다 훨씬 용이하였고 인메모리 인덱스와 함께 하이브리드 프로세싱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메인 메모리의 캐패시티와 가격이 정체됨에 따라서 메모리보다 큰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저된 메모리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메모리 시스템과는 달리 주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접근할 것인지를 다뤄야 합니다. 디스크에서 어떠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읽을 수 있도록 할지, 그리고 메모리에 데이터를 로드하고 다시 플러시할 때 이를 어떻게 할지 등 이런 일들은 스토리지 엔진이 담당하고 따라서 퍼포먼트한 HTAP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엔진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좋은 스토리지 엔진이라면 응당 데이터를 저장할 퍼시스턴트 스토리지의 특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SSD는 하이 밴드위스 그리고 밀리세컨드 이하의 레이턴시를 제공합니다. 한편 최근 바이너리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밴드위스가 넓고 그리고 이론 무한히 그 캐패시티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듀러블하고 어베일러블하게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저가 아니라 클라우드 벤더에서 관리해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원하는 사용량만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클라우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DBMS는 이러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함께 활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있었던 클라우드 HTAP 시스템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DB는 OLTP 엔진에는 로우 베이스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올랩 엔진에는 컬럼너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 사이의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을 보장하기 위해 OLTP 엔진에서 생성되어 한 로그를 올랩 엔진에게 계속 로그 shipping을 해서 애널리틱 쿼리를 처리를 합니다. 바이트 HTAP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컴퓨테이션과 스토리지를 분리하는데요. 이때 듀러빌리티를 위한 로그 서버와 그리고 어베일러빌리티를 위한 페이지 서버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올랩 엔진이 어떻게 데이터를 얻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OLTP 엔진에서 로그를 로그 서버에 보내고 이 로그를 페이지 서버에서 리플레이를 해서 원하는 데이터 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바이트 HTAP 같은 경우에는 로우 형태로 페이지를 만들어낼 페이지 서버와 컬럼너 형태로 페이지를 만들어낸 페이지 서버를 따로 두고 이 후자의 것으로 페이지를 얻어서 올랩 엔진이 쿼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싱글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를 분리를 하긴 하지만 이런 로그 서버나 페이지 서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합니다. 바이트 HTAP 같은 경우에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로그를 저장하는 데에만 쓰이지만 싱글 스토어에서는 콜드 데이터 파일을 직접 저장하는 데도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OLTP 엔진에서 가장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들은 인메모리의 로우와이즈로 저장이 되고 이것이 컬럼너하게 디스크에 저장이 된 다음 더 접근되지 않으면 데이터 파일이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이 되는데 이 디스팅션은 LSM 트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밑으로 계속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올랩 엔진은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직접
접근하고 그리고 OLTP 엔진으로부터 로그를 받아와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IDB와 바이트 H탭 같은 경우에는 모두 로지컬리 하나의 데이터 포맷 리퀘어먼트 때문에 각각의 엔진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 서버에서 두플리케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또한 바이트나 H탭 같은 디자인에 주목하면 로그를 옮기고 그리고 페이지 서버에서 리플레잉하는 과정이 바틀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싱글 스토어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핫과 콜드로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콜드 데이터를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이걸 온랩 엔진이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두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HTAP 엔진으로서 포인트 액세스도 빠르게 가능해야 하는데 이게 LSTM 트리 기반이기 때문에 특정 레코드를 찾거나 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바이트 HTAP 같이 페이지 서버와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레이턴시가 더 크고 어떤 데이터 프로세싱을 오프로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페이지 서버를 따로 두면 더 빠르게 변경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특정 프로세싱 등을 페이지 서버에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LSM 트리의 컴팩션 과정이나 이런 특징 때문에 페이지 서버와 인테그레이션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좋은 클라우드 HTAP 스토리지 엔진이라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워크로드에 적합한 데이터 포맷을 제공하되 데이터 두플리케이션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각각의 스토리지 테크놀로지의 특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로깅 바틀렉을 줄여야 하며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로그와 페이지 서버를 둘 때 이것을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한 구조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콜리브리라는 스토리지 엔진의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핫 데이터와 콜드 데이터를 세퍼레이션 하는데 단지 데이터 포맷이나 이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에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깅 패스를 다르게 하는데도 사용합니다. 또한 이 구분을 비트리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싱글 스토어 같은 디자인에 비해서는 페이지 서버와 인테그레이션 하기가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핫 데이터에 대해서는 언컴프레스된 로우 베이스 포맷으로 저장을 하고 콜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컴프레스드 컬럼너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로 싱글 인스턴스로 배포를 할 때는 핫 데이터는 메모리에 그리고 콜드 데이터는 SSD에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로 배포를 할 때는 핫 데이터는 페이지 서버에 그리고 콜드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릴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성 때문에 이 코드 데이터는 이뮤터블한 파일로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치 아까 싱글 스토어에서 세컨더리 노드가 직접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듯이 프라이머리 노드, 세컨더리 레플리카가 직접 올 콜드 프라이머리 노드에게 최신의 데이터를 달라는 요청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혹은 페이지 서버에게 직접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프라이머리 노드는 그동안 OLTP 엔진 같은 데서 직접 매번 오퍼레이션마다 로그를 보내고 그 로그를 페이지로 바꾸는 그 과정 없이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직접 인서트하는 벌크 오퍼레이션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직접 바로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깅은 핫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 레코드당 한 로그를 쓰지만 그 콜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블럭의 단위로 이뮤터블한 파일의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비트리 워커 페이지에 관련한 변화만 로깅을 합니다. 따라서 한 데이터 블럭에 따라서 한 로그를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비트리 페이지에 대한 로깅이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인서트된 최근의 튜플들이 종종 핫 튜플이라는 옵저베이션을 바탕으로 로우 아이디 비트리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프 노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조각으로 다 잘라서 이 블락은 콜드 데이터 파일에 대한 레퍼런스를 담는 거. 이거는 여러 개의 핫 데이터 페이지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담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로우 아이디로 소트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계속 핫 데이터 페이지를 위한 블락들이 몰려있는 형태입니다. 잠깐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뮤터블한 오브젝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지 서버와 로그 서버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스토리지와 컴퓨테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싱글 노드에서 스토리지와
어떤 쿼리를 프로세싱하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듀러블하게 만든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모든 노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해야 해서 스케일링이 필요한 상황과 컴퓨트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트를 스케일링하는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기존의 디자인으로는 각각을 별도로 스케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토리지를 따로 분리하고 기존 컴퓨터 노드에는 쿼리 프로세싱만 담당하게 하며 이 스토리지 서버가 데이터를 듀러블 그리고 어베일러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을 한 것이 스토리지 컴퓨터의 디스그레게이션입니다. 이제 디스크 IO가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IO로 데이터를 전달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저장해야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적게 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가 스토리지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단지 어떤 스케일 컴퓨터 리소스가 부족해서 스케일업을 해야 스케일 아웃을 해야 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없애는 상황 것까지 핸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라스티시티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디서그레게이션은 올랩과 OLTP에서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올랩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조금씩 자주 바뀌는 게 아니라 배치로 넣고 배치로 딜리트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엄청 빠른 레이턴시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 서버로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제공해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워커가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파일을 쓰고 다시 읽고 하고 그리고 레이턴시를 완화하기 위해서 로컬 SSD를 캐시로 사용합니다.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위해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에서 어떤 버전들이나 어떤 메타데이터가 있을 텐데 아예 새로운 이뮤터블 파일을 새로 만들고 이 메타데이터 서버에서 마치 커피 온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하듯이 그 키에 대해서 어느 파일을 가리키는지를 변경해주는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OLTP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데이터의 소스로 쓰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턴시가 100ms 정도 되는데 이거를 OLTP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별도의 스토리지 서버를 둡니다. 그런데 이전에 마치 디스크에 덜티 페이지를 플러시하는 것처럼 스토리지 서버에 계속 페이지를 플러시하면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로그를 전달하는데요. 다른 디자인에 따라서 일부 페이지를 플러시하는 디자인도 있고 로그에 어떤 로그를 전달하는데 조금 다를 수 있긴 합니다. 세컨더리 노드는 이 프라이머리 노드로부터 최신의 데이터 변경 사항을 전달받고 스토리지 서버로부터 자신의 캐시에 없는 지금 페이지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그 페이지와 로그를 결합해서 최신의 페이지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오로라 쪽의 디자인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 서버가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옵저베이션을 바탕으로 로그 서버와 페이지 서버를 구분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디자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직접 그 로그 서버는 프라이머리로부터 로그를 받고 세컨더리로부터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의 디자인에 비해서 한 홉을 더 건너뛰고 있죠. 하지만 마치 프라이머리가 그만큼 로그를 여러 스토리지 노드에 뿌리는 노력은 줄일 수 있으며 그리고 각각의 로그 서버와 페이지 서버는 데이터 액세스 패턴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로그 서버는 계속 어펜드를 올리를 하고 있는 거고 페이지 서버는 계속 로그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패턴에 따라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리브리라는 이 엔진에서 취하는 클라우드 HTTP 아키텍처는 아까 싱글 스토어처럼 데이터 파일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저장을 해서 워커가 직접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하면서도 페이지 서버와 로그 서버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벌크 오퍼레이션 할 경우에는 이 리더 노드가 로그 서버에 뭐 매번 로그를 쓰고 이 페이지로 리플레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블럭당 로그만 쓰고 데이터 자체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직접 넣습니다. 이 과정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로깅이 바틀내야 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엔트리 숫자가 주니까 이미 그리고 듀럽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지만 일종의 체크 포인팅 된 듯한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변경 사항을 저장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식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로깅을 했다면 레코드 단위에서의 로깅도 발생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톰페이지 라이트 프로블럼 때문에 한 번 더 전체 페이지를 써야 하는 이런 로깅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버헤드가 없어진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커밋 전에 먼저 데이터 블록 파일을 쓰고 이걸 듀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네, 핫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이 로그를 매번 써야 해서
그 엔트리 숫자 자체가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로우 아이디를 키로 하여 B 플러스 트리를 구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 노드를 여러 개의 블락으로 쪼개서 특정 블락은 이뮤터블한 데이터 블락 파일에 대한 레퍼런스를 그리고 특정 블락들은 이제 핫 데이터 페이지 여러 개에 대한 레퍼런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인덱스와 데이터 페이지는 모두 버퍼 페이지에 있고 얘네만 콜드 데이터만 이제 그 S3 혹은 SSD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핫과 콜드 사이로 움직이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콜드 데이터에서 핫으로 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 오브 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콜드에서 딜리트를 그 비트 벡터에 표시를 하고 새로운 튜플을 인서트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이 튜플이 핫 데이터 페이지에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연스럽게 핫 데이터 페이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콜드로 옮겨야 할 때도 있을 텐데 이거는 실제로 트랜잭션 억세스 히스토리를 기록을 해놓고 주기적으로 계속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돌려서 컴프레션을 합니다. 그래서 인서트와 딜리트 업데이트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네, 로우 아이디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핫 데이터 페이지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새로운 인서트를 하면은 계속 오른쪽 끝에 있는 데이터 페이지에 인서트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컨텐션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스레드 로컬 페이지에 써놓고 나중에 합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다이나믹하게 계속 로우 아이디를 여기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로우 아이디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이렇게 레인지를 할당해 놓고 스레드 너 몇 번은 여기 있는 데이터 페이지에 뭐 쓰고 있어. 그리고 너는 여기서부터 계속 써.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설션 오더랑 로우 아이디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페이지가 지금 다 차지 않은 상태에 여러 개의 페이지가 계속 있는 상태이고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합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배치 인서트 같은 경우는 스레드 로컬 버퍼에 이제 계속 데이터를 쌓아놓고 이거를 압축을 시킨 다음에 여기 민맥스 관련된 메타데이터 파일 레퍼런스를 블럭에다가 적고 데이터 블럭을 플러시 한 다음에 트랜잭션 커밋을 합니다. 일종의 미리 폴스 폴리시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딜리트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튜플을 지울지 콜렉트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배치로 딜리트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언컴프레스된 데이터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툼스톤을 넣으면 되지만 데이터 블럭 파일 경우에는 임뮤터블 하기 때문에 지우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비트셋 페이지에다가 비트 벡터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치로 딜리트를 한다면 지워야 할 튜플의 이제 로우 아이디를 모두 모은 다음에 이걸 다 지우고 비트셋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실제로 여기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배치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같은 블락에 있는 애들을 여러 개가 있으면 걔를 이제 몇 번, 몇 번, 몇 번 지웠습니다라는 식으로 로그를 하나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그 엔트리의 수가 이렇게 하면 줄어든다라는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 데이터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스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콜드 데이터 블락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와 인서트로 하여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다시 또 접근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또 업데이트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리프 노드 단위로 얘의 모디피케이션 한 트랜잭션 아이디랑 이거 언제 했는지 그 타임 스탬프를 관리를 해서 이 마지막 변경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뭐 각 이제 핫 데이터 인서트가 각자 스레드 로컬 페이지에서 각자 쌓아 올리고 있으니까 언버풀 노드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페이지도 생기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핫에서 콜드로 옮겨야 하는 작업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딜리트가 됐는데 툼스톤만 놓고 안 지우면 스토리지나 이런 것이 아까우니까 진짜로 리무브를 하고 다시 컴프레션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파일 전체가 다 지워졌으면 이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도 아예 파일을 없애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뭐 핫데이터를 건드리는 빠른 작업들은 그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상대적으로 컴프레션 같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모디피케이션을 기준으로 트랜잭션 아이디와 타임 스탬프를 트래킹해서 이제 10초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10초는 스레스홀드를 테스트해 봤을 때 이제 가장 옵티멀한 그 시간이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콜드 데이터 블럭 파일은 물론 비트셋 페이지에 있는 변경 사항들을 반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사실상 마치 이걸 듀러블한 파일로 간주를 하고
계속 폴스하는 듯한 효과를 냅니다. 마치 체크 포인팅을 하는데 진짜로 로그를 읽는 과정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리커버리는 빠르되 로그의 엔트리 숫자 자체는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엄브라는 이전에 이 팀에서 개발했던 이제 트랜잭셔널 릴레이셔널 DBMS인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while 사이즈라던가 리커버리 타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진 않는데 이전 논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SSD에게 적합한 I/O 패턴이 뭐냐, 하나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스레드 보고 패러렐하게 꾸준히 쓰는 거는 성능이 좋은 패턴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앞에 있긴 합니다. 일단 그 상업화한 공식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뭐 로깅에 관련돼서 컨티뉴어스 체크 포인팅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세는 로우 베이스를 쓰고 콜드에는 이제 컬럼너를 쓴다고 하는데 하세는 팍스를 쓰고 이제 콜드에는 데이터 블럭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여전히 서로 콜드라고 OL랩이라고 해서 콜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세도 접근을 해야 되고 OLTP라고 해서 콜드에 접근할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순수 컬럼 혹은 순수 로우로 갈 수 없는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랩을 위해서는 컴프레션을 잘 시켜서 스토리지나 메모리 풋프린트를 줄여야 하고 이제 스캔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컴프레션 된 상태로도 스캔 리졸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OLTP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홀드 데이터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디컴프레션이 너무 오래 걸리면 OLTP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컴프레션을 하는 것과 이제 빠르게 디컴프레션 스피드를 보장하는 것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이며,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패스트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데이터를 보여줘야 할 데이터는 언젠가 디컴프레션을 시켜야 하지만 만약에 프레디케이트 이밸류에이션에만 쓰는 데이터는 인코딩 된 상태로 이제 트루 폴스만 반환하면 된다. 얘는 디컴프레스를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또 인코딩 스킴에 대해서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컴프레션과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혹은 컴프레션 스킴에 제약을 두는 것은 이제 LZ4나 스냅피 같이 뭔가 데이터를 쭉 읽어서 그 전에 어떤 이게 같은 어트리뷰트라든가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데이터를 압축해버리는 알고리즘을 쓰지 않고 모든 컴프레스된 밸류는 여전히 바이트 단위로 어드레서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스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신 그나마 우리가 블럭 단위로 직접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봐서 샘플 가장 좋은 스킴을 찾아서 그걸로 한다로 보완을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redicate evaluation을 심드 인스트럭션을 활용해서 그 부분은 디컴프레션 없이 이제 간단한 어떤 상수와 비교하거나 이퀄리티 컨디션 정도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블록 포맷이라는 거는 아주 특정한 포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각각의 블럭마다 레이아웃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샘플링을 보고 이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걸 그대로 쓰면은 실제로는 이걸 메모리에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데 이 논문에서는 언급하진 않지만 이미 이 시스템은 기존부터 벡터라이제이션이나 디컴파일레이션을 굉장히 어댑티브하게 잘 섞어서 쓰는 그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포맷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장점을 취하면서 인터프리테이션 오버헤드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포맷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파케이를 예를 들어 스냅피 같은 알고리즘으로 압축을 많이 하면 그 사이즈 자체는 줄어들지만 포인트 룩업이 좋지 않고 여전히 스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리디케이트 이밸류에이션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블록스 포맷이 필터된 스캔의 강점이 있고 물론 순수 스캔에는 사실은 그냥 존맵 정도 쓰는 거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는 SSD에서 이 콜드 데이터 블록 파일을 읽어와야 하는데 얘는 이제 통상적으로 대충 16MB보다 좀 작거나 그 언저리이거든요. 근데 버퍼풀의 페이지를 고정된 사이즈로 하면은 얘를 읽어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 컴프레션 같은 걸 했는데 그렇다면 각 페이지들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프로그램이 그걸 쭉 읽고 이걸 디컴프레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픽스 페이지만 지원하는 버퍼 매니저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페이지를 직접 memcpy를 통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애초에 튜플 자체가 페이지 바운더리에 넘기지 못하게 제약을 걸어서
이제 메타데이터로 한 번 더 이렇게 찾는 식의 어떤 그런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variable sized 페이지를 지원하는 버퍼 매니저가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VM 캐시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 어노노메피스 엠맵을 사용해서 그 OS가 그걸 읽어 들어올 때그 버추얼 메모리 상에서는 연속적으로 읽어올 수 있게끔 그 매핑을 그 OS의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살펴보자면 이 논문의 주장 자체가 애초에 우리는 올랩, OLTP 둘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싱글 인스턴스로 온프레미스 그리고 클라우드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각각을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주목할 점은 아까 얘기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는 실제로 그 로그 서버나 페이지 서버 이런 게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콜드 데이터는 S3에 쓰되 이제 핫 데이터는 그냥 한 VM에서 로컬 SSD에 쓰거나 이제 그 네트워크로 어태치된 일라스틱 블록 스토리지 쓰거나 그냥 다른 인스타에 그냥 쉬핑하는 정도로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로컬 온프레미스로 SSD에 콜드 데이터를 쓸 때 TPC3 벤치마크를 보시면 이제 엄브라가 이 파란색이고 그 이전인데 그거에 비해서 트랜잭션 트루풋이 높고 32나? 그 정도가 맥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CH 벤치마크는 얘는 이제 둘 다 올랩이랑 OLTP가 섞여 있는 건데 얘는 둘 다 비슷하게 엄브라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H탭 벤치마크인 HH3 같은 경우에는 콜리브리가 더 성능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TPC-H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팩터 100이랑 스케일 팩터 1000을 실험을 했는데 이 부분이 특히 다른 아까 말씀드린 싱글 스토어 같은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익명의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게 뭐 로그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여전히 콜드 데이터에 대해서 포인트 액세스를 어느 정도 희생하지 않는 포맷을 했지만 컴프레션을 잘 시켰기 때문에 버퍼풀 사이즈가 특히 제한적일 때 이제 성능을 우리는 이걸 읽어 들어왔을 때 이게 메모리에 차지하는 공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이제 S3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레이턴시가 100ms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밴드위스가 SSD랑 비슷하게 그냥 하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SSD에 비해서는 밴드위스가 100기가 비트 퍼 세컨드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메모리와 그 SSD의 콜드 데이터를 쓰는 온디스크의 그 TPC-H 쿼리 퍼 실행 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S3에 쓰는 것은 여전히 꽤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얘기하기에 이게 디스크 IO를 하는 것과 네트워크 IO를 하는 거는 네트워크 IO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부러 더 스레드를 좀 더 많이 잡아놓고 하는 그런 오버헤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랑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클라우드 올랩은 어차피 똑같이 S3의 데이터를 직접 쓰기 때문에 레드시프트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싱글 인스턴스가 S3에 쓰는 게 아니라 보통 한 4개 정도의 노드가 워커 노드를 잡고 쓰기 때문에 하나의 VM을 쓰지만 비슷한 정도의 성능은 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OLT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로 원래 로그 서버, 페이지 서버를 구현을 하려면 그 리더가 보는 그 페이지 버전이 그 라이터가 보는 페이지 버전과 실제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멀티 버전 페이지가 페이지 서버 안에 구현이 돼야 되고 어떻게 더 빠르게 내가 해당하는 로그가 어느 페이지에 있지 막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구현이 되지 않았고 논문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표 같은 게 없고 비슷하게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끝났습니다. 좀 의아했던 점은 클라우드 올랩에서 쓰는 디자인들을 가져왔는데 클라우드 올랩에서는 이제 보통 로컬 SSD에 캐싱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단지 사실 구현하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뮤터블 하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냥 뭐 그냥 엔지니어링의 영역에서 안 했다인 건지 이런 식으로 콜드 오브젝트를 가다올 때 SSD에 캐싱하는 게 그렇게 트레이드 오프상 좋지 않다는 거인지는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잘 쓰려면 최대한 그래도 얘네가 제공하는 밴드위스에 맞게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가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계속 궁금해했던 클라우드 OLTP에서 멀티버전 페이지를 지원할 때 효과적일지 조금 의문스럽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증은 이제 페이지 서버 같은 걸 두면은 어떤 오프로딩을 할 수 있지만 S3 같은 경우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옛날에 S3 셀렉트 같이 일부만 이제 쿼리 엔진을 벤더에서 붙여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원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 오브젝트 스토리를 쓸 때는 최대한 메타데이터를 로컬에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합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